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평택촌놈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그동안 지난주까지는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녹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그동안 라이브로 진행을 했다가 지금 사정상 라이브를 하기가 약간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녹화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상황이 또 바뀐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라이브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당분간은 녹화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뭐 저녁 전이라도 녹화가 되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또 뭐 최소한 월요일 10시 전에는 녹화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달라진 건 생방송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과 라이브로 진행을 한다는 게 그게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녹화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장점이 있죠. 미리 들으실 분들은 미리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10시까지 기다렸다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고, 뭐 물론 10시에 올릴 수도 있지만은 그 전에 웬만하면 올리려고 하니까요.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어차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를 하니까 좋은 내용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그리고 이슈, 종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했어요. 코스피도 반등했고요. 코스닥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면은 초반에는 좋지 못했어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오늘 초반에는 좀 약했었던 그런 흐름이었었죠. 그런데 코스닥은 곧바로 회복이 됐고요. 코스피는 조금 더 약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장중에도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러 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 막판으로 가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래서 지수에 조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대형주를 보면은 대형주는 삼성전자보다 더 강했죠. 그래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었고요. 또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중형주,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소형주가 좋다는 건 코스닥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초반부터 흐름이 괜찮았었던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중소형주가 훨씬 더 강했었던 모습이죠. 어쨌든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오늘 반등 마감을 하면서 다행스러운 모습이고요. 사실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좀 기대를 했었는데 초반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선물이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초반에 시작할 때 2%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줬었고요. 어쨌든 이런 그 조건 속에서도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초반에 코스피가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0.5% 정도 하락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0.7%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결국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최근에 금요일까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때문에 역시 오늘 한국 시장도 그렇게 크게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수급적으로 보면은 후반으로 가면서 흐름이 좋아졌어요.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장 막판으로 가면서 2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현물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흐름이 좋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초반에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가면서 개인들이 많이 던지면서 장 막판에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2시 이후에 굉장히 그 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수급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 수급의 영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보합권 정도에 머물다가 2시 이후에 상승하면서 0.84%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초반의 흐름은 자율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서 수급이 개선된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시 이후에 외국인들의 코스피 쪽의 매수, 이게 굉장히 좋았었던 모습입니다.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개별주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대형주도 흐름이 좋아졌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가 초반에 좋지 못했는데 삼성전자의 흐름이 또 막판으로 가면서 개선이 됐던 것도 도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역시 1시 이후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2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플러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단기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미국 선물이 급락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 흐름이 나오는 건 강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단기 저점 기록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미국 시장 한번 보실까요? 미국 시장은 단기 저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점을 다시 이탈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단기 저점 기록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고요. 특별히 뭐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도 조금 따라주는 게 오늘 사실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큰데요. 한국은 내일 쉬어요. 3일째 휴무라서 내일 쉰다는 게 오히려 한국 시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또 시장이 미국 시장이 반등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한국 시장은 더 좋은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최소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밀리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갑자기 변수가 나와서 미국 시장이 폭락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뭐 엄청나게 강하게 튀지는 않더라도 서서히 좀 반등하는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개별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황은 일단 뭐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고 계속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 횡보 내지는 서서히 반등하는 흐름이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금리 인상은 어차피 예정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이제 얼마를 인상할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0.5%를 인상하게 되면은 단기에 좀 출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은 지금 전쟁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시장이 더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한 번에 0.5% 인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나오는 3월 17일 전까지는 일단은 시장이 좀 금리 인상 전에 FOMC 전에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은 큰 폭의 하락은 어렵다. 다만 금리가 인상이 발표되는데 0.5%를 인상한다. 그러면 한번 출렁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출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FOMC를 앞두고는 아마 좀 출렁임이 있을 겁니다.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큰 폭의 급락이나 하락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 이슈 자체가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한다기보다는 좀 출렁일 정도, 약간의 출렁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시기를 본다고 하면은 역시 3월 둘째 주 이후 정도로나 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좀 큰 악재가 됐는데 그게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역시 그 시장이 어떤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번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 이슈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사태인데요. 일단은 전쟁이 발생했죠. 그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시각이 우세했었죠. 지난주까지는 미국의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푸틴이 결국은 결단을 했어요. 푸틴이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을 노리는 그런 상황인데, 푸틴이 뭐 언제까지 권력을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푸틴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우크라이나를 먹으려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푸틴의 야욕이 작은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푸틴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러시아라는 나라 특성, 그리고 푸틴이라는 사람의 특성을 봤을 때는 어떤 문제라도 어떤 식으로 행동이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무기이기 때문에 역시 푸틴은 두려운 존재다. 그런 면에서 아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크라이나를 결국은 러시아의 손에 들어가게 하려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적당한 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언젠가 도저히 뭐 그 미국이라든지 나토라든지 이쪽에서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만들 수도 있고, 서서히 또 우크라이나 자체를 러시아 쪽으로 흡수하는 뭐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푸틴의 욕심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에 또 행동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시기가 뭐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5년 안에 그런 행동을 다시 한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단은 전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악재는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나토하고 확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정말 큰 문제인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역시 여기서 더 큰 악재로 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역시 시장에 다 반영이 된 상태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대선 이슈인데요. 대선은 굉장히 치열하죠.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지지율이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 윤석열 쪽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선 가능성도 여전히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예측을 해본다면은 아마도 윤석열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테마주를 지금 매매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대선 테마주는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건 좀 위험합니다. 확실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엄청난 차이로 이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15% 이상 이기고 있을 때 이 정도 상황이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움직일 상황은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대선 전에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하면 안 되고요. 가지고 있어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대선은 끝까지 가봐야겠지만은, 야권의 후보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과거의 행적이 그대로 또 다시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서 굉장히 그 실망한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아마 대선이 가까워지면은
안철수 쪽의 지지율은 점점 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이 윤석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대선에 누가 당선되고 유불리를 떠나서 테마주를 지금 매매하는 건 안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무료 추천주 정리입니다. 지난주에 이츠 환불, 네, 이 종목을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 18,000원, 17,000원 매수하자고 했는데 가격이 안 왔어요. 조금 내려오다가 말았습니다. 조금 더 조정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확실히 강하죠. 화장품주들이 괜찮은데요. 화장품주들이 여러 뭐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종목 혹시라도 기다렸다가 18,000원이 넘으면은 매수를 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오면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종목 접근하면 됩니다. 어쨌든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입니다. 오늘 고른 종목은 일단은 지금 이 알파홀딩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죠. 이 종목이 한송네오텍을 인수한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알파홀딩스는 원래 또 2차전지 테마로도 움직였었던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고 과거에는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동안 쭉 내려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1차 매수가를 2,970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찍히고 일부는 매수가 됐어요. 매수가 되고 상승을 했는데 완벽하게 이탈을 했으면은 확실하게 매수가 됐을 텐데 좀 애매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하락하면 한번 접근해 보세요. 2,950원 그리고 2,800원 2,950원 2,800원 이 정도 되겠죠.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손절 마이너스 5% 보시고 수익은 2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2차전지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이니까 충분히 한 번 정도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안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오늘이 2월 28일인데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벤트 공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추가일 이벤트죠. 2월 28일 오늘 12시가 마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결제를 하시면은 그 1개월당 5일씩 추가일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활용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개월에 5일씩 추가로 드린다는 건 상당히 큰 혜택이에요. 3개월 결제하시면 15일이죠. 6개월 결제하시면은 30일을 추가로 더 서비스를 드리는 거니까 오늘 12시까지입니다.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흐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은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어떤 전문가 서비스를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경우에 제대로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또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역시 우리가 그 평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버리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계속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벤트를 할 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게 이제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역시 매매 한번 잘하면은 충분히 또 단기에 뽑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니까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2월 28일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할 내용은 다 전달했고요. 어쨌든 또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3월에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저는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TV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